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과일의 당 때문에 당뇨 걸리신 분들은 병원에서 과일을 제한하고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도 과일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보통의 상식일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 종종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과일도 설탕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이따금씩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일을 먹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하는데요. 물론 아무 과일이나 드셔서는 안 되긴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과 음식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BMJ라는 의학저널에서 무려 19만 명의 건강한 사람을 20년 동안 과일 섭취와 제2형 당뇨 발생률에 관해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당뇨가 생길 확률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과일들을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GI 지수도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 과일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였는데요. 바로 포도예요. 이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포도 껍질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를 알맹이만 먹으면 앞에서 말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껍질째 드셔야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사과도 당뇨 위험률을 14%나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사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있는데 이 클로로겐산을 쥐에게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장내 포도당 흡수를 낮추고 근육의 포도당 섭취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몽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몽에 보시면 흰색 속껍질 같은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레몬수는 혈당 균형을 이루는 이 펙틴과 수분 공급의 역할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기진 느낌도 예방할 수 있고 식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요. 제가 레몬수를 지금 수개월째 먹고 있잖아요. 제법 장기간 먹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변화가 생긴 걸 느끼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식욕도 정말 안정이 되고요. 간식이 매우 자주 땡겼던 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나면 물하고 커피가 항상 엄청 땡겨서 아침마다 커피를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그것마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도 수차례 커피 생각이 자주 났었는데 지금은 커피를 한 잔도 안 먹는 날도 있거든요. 커피가 땡기지가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먹던 것마저 까먹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죠. 사실 저는 심할 때는 이 오전에 커피를 안 마시면 오후부터는 금단 현상으로 두통을 겪을 정도로 정말 커피를 많이 마셨었는데 그걸 최근에는 하루에 두세 잔 정도로 줄였다가 레몬수를 먹고 나서는 이마저도 완전 안 먹는 수준처럼 돼버린 거죠. 레몬수 먹기 전과 후에 다른 습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레몬수가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당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레몬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를 더 이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들은 건강한 사람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게 해주는 내용이 포인트고요. 지금부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덴마크의 웨스트윌렌다라는 병원에서 당뇨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과일 주스와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은 먹지 못하게 했고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하루에 2조각 이상 평균 125g 이상 정도 먹게 하고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과일 2조각 미만 평균 50g 미만 정도 먹게 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두 그룹 모두 당화혈색소가 감소했고요. 그룹 간의 차이는 딱히 없었다고 하는데 제법 의외의 결과죠.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알았을 때는 상당히 놀랐어요. 지난번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생과일을 착즙해서 드시면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당만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식이섬유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죠. 그래서 과일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드셔야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당뇨 전 단계까지 갔었던 제 어머니께서도 정말 과일 킬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드시고 계세요. 이러한 우리 어떤 기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의외의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하루에 2번씩 3개월간 먹도록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지켜봤는데, 산화적 스트레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는 낮아졌고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 수치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냥 과일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식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는 공복의 간식으로 조금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과일을 씹어서 드셔야 하고 동시에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알맹이만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키위를 먹든 복숭아를 먹든 사과를 먹든 사실 껍질째 드셔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껍질째 만드는 레몬수가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챙기고 식욕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기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레몬수를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과일을 드실 때 섭취량을 지키셔야 해요. 사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3분의 1쪽, 바나나는 반 개, 블루베리는 20알 정도, 참외도 반 개, 이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인데, 저 과일을 저 양만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먹을 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인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바나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맛은 좀 없어도 껍질이 푸른색인 바나나는 GI 지수가 낮고 혈당을 낮추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익기 시작해서 노란색을 띠고 여기다 더 나아가서 슈가 스팟이라는 까만 점이 생긴 가장 당도가 높은 상태의 바나나라면 하루에 반 개 이상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과일로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신 분들께는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딘가요? 못 먹는 스트레스에서는 그래도 해소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당뇨나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되는 음식들은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그리고 콩류,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당뇨 환자들 식이요법에 꼭 포함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나 양배추, 콩나물,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통밀 식빵이나 현미밥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분들 흰 쌀밥을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잖아요. 소량을 드신다고 하면 뭐 드실 수도 있겠지만 현미밥이나 콩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자 다이어트, 요번 추석 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네요. 많이들 그럴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잘 버텨봤지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연휴 기간까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키기 힘들 바에는 실컷 먹고 다시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해보자라는 핑계를 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 먹고 싶었던 것들, 단 음식들까지도 좀 다소 자유롭게 섭취를 하고 오늘 아침 몸무게를 재어보니 2kg 정도가 다시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레몬수는 잘 챙겨 먹었어요. 확실히 이런 스틱형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해서 좋더라고요. 감자는 챙겨 먹기 어려웠지만 이 레몬수는 빠짐없이 챙겨 먹을 수 있었죠. 이 레몬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감자 다이어트 프로젝트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재 제 몸무게는 84kg이고요. 한 달간 감자와 레몬수만 먹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 체중은 75kg인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16대 8의 간헐적 단식 패턴과 함께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매주 업데이트 내용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